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오미크론 검출률이 70%를 넘어서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도 30%를 넘기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비수도권에서부터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코로나 확진자 수도 조금씩 증가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남 무안의 한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13명이 확진됐는데 입소자 1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돼 확진자 전원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전남 지역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72%, 광주는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북 지역까지 포함한 호남 지역의 검출률은 59%로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됐습니다. 델타보다도 더 빠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델타는 한 2달 가까이 되면서 확산이 됐는데 이제 오미크론은 40일 만에 거의 확산이 된 상황이라서. 이에 따라 지난주 호남 지역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374명으로 한 달 사이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경북 37.1%, 강원 31.4% 등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오미크론 검출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19.6%로 비수도권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확진자의 89%가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되는 등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 지역이라든가 부대 내에서 종사하는 내국인들 중에서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고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가 된 상황이고, 정부는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이 전국에서 검출률 50%를 넘어 우세종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전체 확진자 수도 증가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로 확산이 더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3차 접종을 받으면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70-80% 수준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참여로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늦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을 비롯한 6개 업종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죠. 방역패스가 없어도 예전처럼 QR코드 인증만 하면 시설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정부는 불가피한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예외 범위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들이 휴대폰으로 백신 접종 기록이 담긴 QR코드를 인증한 뒤 차례로 입장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알림이 떠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인근 영화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역패스가 없어도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안심콜 전화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곳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박물관과 영화관 등 전국 13만 5천 개 시설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 안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취식을 제한하도록 한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영화관 안에서 아무래도 불이 꺼져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가끔 벗으시는 분들도 있고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마스크를 벗고 식음료를 섭취하는 시설이 아니니까는 마트나 박물관 같은 시설의 방역 패스는 저도 필요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확대해 모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등 중대 이상 반응자 등만 예외로 인정하는데 급성 폐혈증 종류인 길랑발해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방역패스 시설을 조절하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지금 질병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예외 범위를 좀 넓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요. 다만 임신부는 감염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이고 앞서 미접종 임신부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방역 패스 예외로 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정부가 백신을 맞고 나서 중증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들에게 다음 달부터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본격적으로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시행하기 전에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능을 앞둔 지난해 8월 당시 고3이던 이 모양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이후 호흡곤란과 마비 증상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온도의 감각이 없어졌고 그래서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건지 안 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150만 원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애가 병원에서 다 진료를 받고 입원해 있었는데 그거를 자비로 다 내야 된다는 게 13세에서 18세의 백신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모두 11,000여 건. 이 중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는 2.6%인 289건인데 백신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증상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3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청소년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대상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후 90일 이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지난해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이 이제 검토가 돼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고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13세에서 18세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로 성인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감염되고 3월 등교와 대면 수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는 이상 반응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 접종률도 올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했죠. 그런데 백신을 4번 맞아도 오미크론을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사흘 만에 증세가 호전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이스라엘의 셰바 의료센터 직원들이 4번째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센터 측이 4차 접종을 마친 270여 명을 분석해봤더니 3차 접종자보다 더 많은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센터 측은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4차 접종자 중 상당수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It may give a little bit benefit, but probably not enough to support a decision to give all of the population, I would say. 하지만 연구팀은 4차 접종자 중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은 증상이 전혀 없거나 가벼웠다며 면역력이 떨어진 계층에게 4차 접종을 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약 형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이스라엘에서 발표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의료관리기구가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 850명을 조사했더니 60%는 하루 만에, 92%는 사흘 만에 증세가 좋아졌습니다. So I'm very confident that this drug works for all known mutations, including the Omicron one. 알약을 먹은 사람 중 62%는 입에서 쓴맛이 난다든가 설사와 미각 상실, 근육통 등 가벼운 부작용을 보였고 사망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처방을 받은 환자 가운데 6%는 부작용 탓에 치료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